반달리즘의 사전적인 정의는 굉장히 좀 깁니다. 그러나 요약하자면은 문화유산이나 예술품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단어는 사실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 프랑스의 예술품들이 파괴되는 것을 이제 보고 있었던 당시 주교였죠. 앙리 구레구아가 이런 것은 반달족 같은 짓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부터 반달리즘이란 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달족만 로마를 약탈했던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원전 390년 켈트족에서부터 서기 1527년 신성 로마 제국이 로마를 약탈할 때까지 대규모 약탈이 6번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반달족도 있었죠. 그런데 다른 로마 약탈에 비하면 반달족의 약탈은 굉장히 미비했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반달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죠.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술품들 중에서 이제 그림에 대한 파괴 행위를 찾아볼 텐데요. 이런 행위에 사용된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산이나 염산을 뿌린다거나 립스틱을 칠하거나 또는 작품에다 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껌을 발라놓은 경우도 있었고 또 스프레이나 이제 페인트를 이제 뿌리는 행위도 있었고요. 칼로 이제 그림을 빗는 행위가 많았지요. 또 소형 화기도 이제 등장을 했었고요. 또 그림을 집어 던져서 부셔버리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이 됐었죠. 그럼 이제 사례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할 작품은 이제 피카소의 게르니카입니다. 제가 이제 2018년도에 마드리드에 있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봤는데요. 그 크기 또 내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자리를 뜰 수가 없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게르니카는 독일군이 스페인의 게르니카라는 마을에 대한 무차별 폭격에 대한 피카소의 고발이 담긴 작품이죠. 이 작품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제작이 돼서 1937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 전시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년간 유럽 투어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전시회를 하는데 이때 독일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피카소는 이 작품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미국에 보관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르니카는 이제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에 전시가 되죠. 전쟁이 끝나고 스페인이 이 작품을 돌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요. 근데 미국은 계속 이제 미루다가 결국 이제 1981년에 스페인으로 돌려보내는데 사실 미국도 이 작품이 굉장히 욕심이 났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발생을 합니다. 1974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게르니카에 붉은색 페인트로 킬 라이스 올이라는 낙서를 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지금 그림 속에 보시면은 지금 붉게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는 사진이죠. 범인은 당시 31살 먹은 이란 출신의 미국인 토니 사프라지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경비원이 달려와서 이제 그를 잡았을 때 이제 그가 얘기를 하죠. 자, 큐레이터를 데려와. 내가 예술가야. 라고 소리를 쳤죠. 나중에 이제 사프라지는 미국의 꽤 유명한 이제 그림 거래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이제 바로 전날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미라이 대학살에 연루되어 있던 윌리엄 켈리라는 장교를 사면한 것에 대한 이제 반대 표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라이 대학살은 1968년 3월 6일 날 베트남의 다낭 근처의 미라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벌어진 미군에 의한 양민대 학살 사건이었었습니다. 당시 기록으로는 이제 최저 347명에서부터 최대 504명이 살해되었는데요. 이 중에 17명이 임산부, 173명이 어린이, 또 5개월 미만의 아이가 56명이 포함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군이 저지른 최악의 사고 중 하나였었죠. 다행히 이제 이 작품에 사용된 반유시가 워낙 두껍게 칠해져서 별 어려움 없이 이제 복구될 수가 있었고, 사프라지는 이제 집행유예 5년을 이제 선고받게 됩니다.
이번 작품도 그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이제 피카소의 이름이 워낙 유명해서 뭐 자꾸 이렇게 테러의 대상이 됐던 것일까요? 2012년 6월 23일 날 그 휴스턴 미술관에서 전시 중이던 피카소의 작품에 우리엘 란도로스라는 멕시코인이 이 작품에다가 그 콘케스타라는 글씨하고 투 장면을 이제 그려 넣었습니다. 그 영어로는 이게 뭐 정복자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근데 이 행위에 대해서 이제 막상 그 우리엘 란도로스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뭐 약 50만 불의 이제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2년형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레핀의 1581년 11월 16일 이반 뇌제와 그의 아들 이반이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지금 내용은 잔혹하지요. 이 그림 속에 좀 등장하는 사람은 아버지 이반 뇌제와 사실은 이반 4세가 이제 정확한 이름이죠. 그런데 뇌제라는 이름은 그 아주 잔혹한 통치자를 표현하는 이제 단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품에 안겨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젊은이는 그 이반 뇌제의 아들 짜레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반 뇌제는 이제 황제가 되고 난 후에 아주 의욕적으로 러시아를 절대 왕권의 나라로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황제를 뜻하는 그 카이사르의 러시아식 발음이 짜른데 그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도 이반 뇌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세 후반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를 앓게 되죠. 원인은 수은 중독이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매독에 의한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해요. 이제 급기야는 그 아들 짜레비치의 이제 첫 번째 또 두 번째 아내를 모두 수녀원으로 이제 보내죠. 또 세 번째 이제 며느리가 임신 중이었는데 옷차림이 바르지 못하다고 해서 며느리를 때리는 바람에 그 며느리가 유산을 하고 맙니다. 이제 이를 알고 격분한 아들이 항의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왔죠. 그럴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 쇠 지팡이에 찔린 아들은 며칠 뒤에 이제 숨을 거두고 맙니다. 1913년 1월 16일 날 이제 29살짜리 이콘 연구가였던 아브람 발레슈프라는 남자가 이 작품에다가 세 번의 칼질을 합니다. 그 이반 뇌제와 아들의 얼굴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겼죠. 이 남자는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나중에 정신병원에 이제 수감이 됩니다. 다행히 그 작품은 이제 두 명의 러시아 전문가들에 의해서 보수가 되는데요. 이때 그 찍어놓았던 아주 고화질의 사진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얘기가 있죠. 벨라스케스의 거울 속의 비너스도 테러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근데 벨라스케스는 그 화가 중에 화가라고 이제 불렸죠. 그리고 이 작품은 그가 남긴 유일한 누드화입니다. 이제 카톨릭스에게 굉장히 강했고 또 종교 재판의 위세가 아주 극에 달했던 스페인에서 이런 작품을 이제 그리고 또 남겼다는 것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제 당시 은밀하게 외국에서 이제 누드화를 수집하고 했었던 그 당시 고위층들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은 듭니다. 하여간 인간의 그 성에 대한 욕망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제 1906년 영국은 이 작품을 구입을 해서 런던 국립미술관에 전시를 합니다. 그런데 1914년 3월 10일 날 그 아주 전투적이었던 그 여성 참정권자였던 메리 리차드슨이 미리 준비한 이제 고기를 써는 칼로 벨라스케스의 작품에 칼집을 냅니다. 총 7번의 이제 칼질을 해서 이런 모습이 되었죠. 이제 그 체포된 메리 리차드슨은 전날 동료였던 그 에멀린 핑커스트가 체포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리차드슨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근대사의 가장 아름다운 캐릭터인 팽커스트를 파괴하려는 정부에 대항해서 나는 신화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묘사한 그림을 파괴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그녀의 주장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이제 그녀는 6개월 감옥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림은 보건팀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수리가 되었죠. 그런데 1952년 그 메리 리차드슨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하루 종일 남자 관객들이 그 그림을 멍하게 보고 있는 것이 싫었다. 진짜 그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고우의 롤랑 부인의 초상화도 이제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고우가 아르레에 있을 때 그를 돌봐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우체부 롤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고우는 우체부 롤랑의 초상화, 딸의 초상화, 또 그의 아내의 초상화를 이제 남겼었죠. 이제 1978년 4월 6일 날 암스테르담 그 시립미술관에 이제 전시되고 있던 이 작품을 31살 먹은 화가가 칼로 이제 작품을 거부버립니다. 뭐 길이 한 30에서 40cm 정도의 자국이 남았는데 복원에 성공하지요. 그 당시 그 사람에 대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암스테르담의 그 복지 담당자가 자신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뭐 고가 돈을 주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좀 답답하지요. 렘브란트의 다나에도 큰 일을 당합니다. 다나에는 제우스가 반해서 황금비로 변해가지고 이제 다나에를 범했죠. 그 신화 속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1985년 7월 15일 날 정신병이 있는 남자가 이 그림에다가 황산을 뿌리고 칼로 2번이나 작품의 그 중앙부를 그어버립니다. 결국은 이제 손상을 입은 작품은 1985년부터 12년간 아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보수 작업을 이제 거쳐서 1997년 다시 공개가 됩니다. 지금은 방탄 유리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다시 길이 풀리면 꼭 가서 한번 봐야 될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렘브란트의 야경, 대단한 작품이죠. 이 작품은 정말 많은 그 시련을 겪은 작품입니다. 굉장히 사연이 많습니다. 이 작품의 그 원래 제목은 프란스 베닌 코크 대장의 군대, 좀 길죠. 이제 가운데 있는 그 인물이 코크 대장이고 그 오른쪽에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빌렘 반 로이텐부르크 중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야경은 원래 크기가 아닙니다. 이제 1715년에 암스테르담 시청으로 작품을 옮기면서 시청의 벽에 맞추기 위해 이제 그림을 잘라내죠. 이 작품은 이제 새로 옮긴 곳에 설치된 작품입니다. 그 네덜란드 화가 게리트 훈테스트가 원래 작품을 묘사한 것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하얀 선 바깥 부분이 잘려나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이전까지 이렇게 벽에 맞추기 위해서 원 작품을 잘라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집단 초상화였거든요. 이거 잘려나간 인물들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야경의 그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벽난로에 그림이 이제 더해지면서 작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검은색 바니시 칠을 했는데 대낮을 묘사한 작품이 밤처럼 되고 말았죠. 이제 그 바람에 19세기부터 이 작품의 제목이 이제 야간 순찰이 되고 말았는데 1911년 1월 13일 날 당시 실직 상태였던 이제 구두공이 일자리가 없는 곳에 대한 화풀이로 작품에 칼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작품에 두꺼운 바니시 칠을 하는 바람에 작품이 이제 손상을 입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시커멓게 만든 그 바니시 칠이 작품을 구한 것이죠. 이제 바니시 칠은 그 나중에 1940년대에 와서 이제 벗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작품이 밝아졌죠. 1975년 9월 14일이었습니다. 38살 먹은 그 네덜란드의 실직한 교사가 작품에 칼로 손상을 입힙니다. 30cm 정도의 그 상처를 여러 군데 냈죠. 물론 이 상처는 성공적으로 복원이 되었지만은 지금도 자세히 보면 상처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신의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물론 그 남자는 이제 정신병이 또 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는 1년 뒤 1976년 4월에 자살로 자신의 생을 이제 끝내고 말지요.
1990년 4월 6일에도 이 작품은 이제 정신병원을 탈출한 환자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작품에 이제 산을 뿌렸는데 경비가 재빨리 남자의 행동을 제지하고 이제 즉시물을 뿌려서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 3번 갔습니다. 갈 때마다 이 작품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작품에 대한 공격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술품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죠. 혹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반달리즘은 없을까요? 예술품은 화풀이의 대상이 아니죠. 자, 다음에는 소개하지 못했던 또 그림들과 조각에 대한 그런 사연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